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본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원래는 이번 명사 챕터를 2강 안에 끝내려고 했었는데 벌써 4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히 must know grammar for reading 여기까지 전부 다 끝내고 다음 챕터로 넘어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늘어지면 안 되니까요. 자, 일단 주의해야 할 수일치, 문법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별로 없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썸업하고 지나가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한번 쭉 다시 공부해 볼게요. 명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문법을 처음 배웠을 때 했었던 거, 품사와 문장 성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품사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먼저 알아두자라고 했었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품사는 왜 먼저 배워야 된다고요? 특정한 품사는 특정한 문장 성분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문장 성분, 얘도 한번 나열을 해볼 건데, 문장 성분도 종류 크게 몇 가지 알아두자? 4가지 알아두자라고 했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죠.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도 특정한 품사는 특정한 문장 성분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전제를 깔았었으니 우리는 그 매칭을 할 수 있어야겠죠. 명사는 어느 자리 들어갈 수 있죠? 명사는 주어 자리에도 들어가고요.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가고요. 마지막 보어 자리에도 들어가죠. 동사는 어느 자리 들어갈 수 있어요? 동사는 동사 자리 들어갈 수 있고요. 형용사는 어느 자리 들어갈 수 있어요? 형용사는 보어 자리 들어갈 수 있고요. 부사는 어느 자리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데도 못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형용사랑 부사 같은 녀석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이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죠? 이 친구들을 수, 식, 어라고 부르게 되는데, 형용사는 어떤 녀석들만 수식해줄 수 있고, 명사인 녀석들만 수식해줄 수 있고, 부사는 누구를 수식해줄 수 있고, 명사 빼고 다 수식해줄 수 있다 라고 했었죠. 오케이, 이게 품사와 문장 성분의 기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먼저 배운 게 뭐라고요? 명사라고요. 명사를 왜 먼저 배웠느냐? 명사한테는 재밌는 개념이 하나가 있죠. 바로 수입니다. 명사는요, 단수 명사, 복수 명사라는 게 갈려서 한 개만 있느냐 아니면 2개 이상이 있느냐를 구분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게 영어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단수 명사와 복수 명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 관사, 어언, 즉 부정관사의 유무입니다. 부정관사를 단수 앞에서는 사용해 줄 수가 있고요. 복수 앞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죠. 이게 첫 번째 차이입니다. 제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세모를 적은 이유는 뭐예요? 이거 말고 딴 거 쓸 수도 있잖아. My apple, my book 이런 식으로 단수 앞에 소유격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관사를 쓸 수 있다, 안 쓸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세모를 친 겁니다. 두 번째, 명사 뒤에 s나 es가 붙는지 안 붙는지 여부죠. 단수명사는 뒤에 s나 es가 안 붙고요. 복수명사는 s나 es가 붙죠. 이게 명사의 수에 따른 형태 차이입니다. 근데 우린 여기에서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문장 성분으로서의 주어가 누구랑 짝지어질 수 있는지도 알아야겠죠. 이 주어는 반드시 동사의 앞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특수한 관계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일치관계라는 거예요. 성, 수, 뭐 등등등의 일치의 자질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수일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다, 그러면 동사에는 s나 es를 붙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3인칭 단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수 형태인 am이랄지 is랄지 was랄지 이런 형태들을 쓰게 될 겁니다. 반면 만약에 주어가 복수 명사라면 동사는 s나 es를 붙이지 않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은 복수 동사는 동사 원형이다 라고 설명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다른 강의에서 이거 아니라 그랬죠. 동사 원형과 복수 형태는 다른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뭐예요? be와 are는 다르잖아요. 그쵸? 아무튼 3인칭 단수 뒤에는 s나 es를 붙이고요. 3인칭 단수가 아니라 그냥 단수라고 하더라도 am, is, was와 같은 단수 동사 형태를 써주게 될 것이고, 복수 주어의 뒤에서는 별다른 형태소가 붙지 않는 동사 원형과도 비슷해 보이는 그런 형태가 사용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문법 문제에서 진짜로 잘 물어보는 거는 사실 명사의 형태에 관한 것이 아니고 뭐에 대한 걸 주로 물어본다? 이 수일치에 대해서 물어본다. 왜? 왜? 이 지식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 정도만 되더라도 모두가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왜 문제를 내는 거죠? 얘가 문장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니?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얘가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니?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교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분 표현의 수일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분 표현. 여기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all of, 모든 거죠. some of, 일부분이죠. most of, 대부분이죠. 분수, 퍼센트, 전부 다 일부분입니다. 이런 것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과가 이렇게 한 개가 있습니다. 사과가 이렇게 한 개가 있어요. 여기에 70%라고 하면 몇 개죠? 사과의 70%라고 하면은 이렇게 뭔가 70 하니까 너무 숫자가 큰가 봐요. 30%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조각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개 혹은 셀 수 없는 것의 30%는 그냥 한 개겠네? 그쵸? 혹은 이건 어떻습니까? 30%는 똑같은데요. 사과가 9개가 있는 겁니다. 9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9개 중에 30%면 몇 개가 되죠? 3개가 되죠. 그러면 복수네요. 그쵸? 자, 셀 수 없는 명사이거나 단수 명사일 때 비율을 따진다는 거는 그 중에 일부분을 떼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복수 명사의 30%라고 하면 이 복수의 비율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몇 개인지 개수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수가 됩니다.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교재 표현대로 부분 표현이 나왔을 때는 수일치를 이 부분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뒤에다가 하는 겁니다. 단수이거나 불가산일 경우에는 묶어서 그냥 단수일 경우에는 동사도 단수 동사를 쓰는 거고요. 복수일 경우에는 동사도 복수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즉 s나 es를 붙이지 않은 꼴이 나오고 붙인 꼴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한번 예문으로 보겠습니다. All of the children were. children 복수니까 were. Some of my friends are. my friends 복수니까 are. Most of the old technology is. technology 단수니까 is. Rest of my life 단수니까 is. Half of the houses were. houses 복수니까 were. 됐죠? 2/3 of our tickets have. tickets 복수니까 have. Almost 80% of students want. students 복수니까 want.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진 경우인데 이거는 문법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거라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문 분석 능력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the windows in our classroom 보니까 are 동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는 classroom이죠. 근데 주어에서 가장 중요한 핵 부분은 어디예요? 가장 중요한 핵 부분은 windows잖아요. 그쵸? in our classroom 이거는 전치사 구로서 형용사적 수식 어구로서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것일 뿐이잖아. 그쵸? 수일치는 누구랑 해야 돼요? windows라고 하는 핵 명사와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주어는 the windows고 in our classroom은 수식어니까 혹은 거품이니까 거품, 수식어구를 걷어내고 나면 남는 게 the windows밖에 없으니 얘랑 수일치해서 are를 써야 된다 라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됐죠? The kids playing outside are my younger sisters. kids, 아이들인데 playing outside,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은 are my younger sisters, 내 어린 여동생들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수식어구들을 전부 다 괄호 쳐가지고 얘네는 진짜 주어의 핵 부분이 아니야 라고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게 이번 유닛의 요지인데 전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볼게요. 어떤 분들을 위해서냐? 중학생분들, 그리고 공시생분들, 그리고 편입생분들. 전부 다 문법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수능형 문제는 문장이 쭉 있으면 이 중에서 선택하시오
혹은 문장이 쭉 있으면 이 중에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틀린 곳을 고르시오. 이렇게 검토해야 할 부분을 딱 정해주잖아요. 그쵸? 수능은 이렇게 다 정해준다고. 그런데 중학교 내신이나 2025년 이전의 공시시험이나 편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죠? 그냥 문장이 쭉 나와 있고 틀린 것이 있는지 아닌지를 고르는 거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첫 번째, 주로 나오는 포인트들은 일단 밑줄부터 치는 겁니다. 주요 포인트는 밑줄. 주요 포인트가 뭔데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 건데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어법에서 빈줄 포인트. 첫 번째, 동사같이 생긴 것. 두 번째, 관계사같이 생긴 것. 세 번째, 형용사, 부사같이 생긴 것. 이렇게 세 개로 나눴습니다. 동사같이 생긴 것에서는 어떤 걸 검토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본동사인지 준동사인지를 구분해야 되고요. 두 번째,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구분해야 되고요. 세 번째, 수일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조금 마이너한 것들인데, 네 번째, 앞에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있고 내가 검토하고 있는 게 목적 보어 자리가 아닌지는 검토해 봐야 되고요. 다섯 번째, 대동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비동사를 써야 되는지 두 동사를 써야 되는지를 구분해야 되겠고요. 여섯 번째, 수능에선 잘 물어보지 않지만 시제,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지 등등등을 평가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관계사는 접속사인지 관계사인지를 구분해야 되고요. 관계사 중에서도 관계 대명사인지 관계 부사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이 외에도 관계사 관련된 내용들은 챕터 17인가요? 관계사 파트에 다 설명을 드렸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구분하는 건 대부분 보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거였고, 이 외에 서브 주제가 비교급 강조였습니다. 이것들을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어휘들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큰 카테고리를 정할 때도 동사 같이 생긴 거, 관계사 같이 생긴 거, 형용사 부사 같이 생긴 거라고 했었죠. 이런 녀석들이 나오면 일단 밑줄을 그는 겁니다. 어떻게? are 밑줄 긋고요. playing 밑줄 긋고요. are 밑줄 긋고요. exhibited 밑줄 긋고요. is 밑줄 긋고요. to celebrate 밑줄 긋고요. are 밑줄 긋고요. died 밑줄 긋고요. was 밑줄 긋고요. has visited 밑줄 그으면 이게 본동사, 준동사 구분에 대해서 밑줄을 그어 놓은 겁니다. 문장 분석을 제대로 했다면 여기에 본동사가 두 개 있지는 않은지, 준동사만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왜? 문장 내에는 반드시 한 개의 본동사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다 준동사여야 하니까. 두 번째, 제가 보라색으로 체크한 것들입니다. playing, exhibited, to 하늘색으로 체크한 것들입니다. 죄송합니다. playing, exhibited 이런 것들은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능수동을 구분하셔야겠고요. 마지막 연두색으로만 체크해놓은 것들은 본동사니까 수일치를 체크하셔야 될 겁니다. 아무튼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색깔별로 밑줄 긋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똑같이 그냥 밑줄을 그어 놓겠죠. 그러고 나서 하나하나 따져보는 겁니다. 이거 본동사 맞아? 이거 능동수동 맞아? 이거 수일치 맞아? 이거 목적 보호 자리는 아니지? 이거 대동사는 아니지? 이거 실제는 맞나? 이거를 머리에 체크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따다다닥 따져보고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다음에 해야 될 게 두 번째로 어휘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어휘적인 출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잘 해놓은 게 공시에 심우철 선생님의 문풀전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저는 이 교재 보고 되게 감탄했는데 어휘에서 검토해야 되는 어법 사항들을 쫙 명세해 놓은 교재입니다. 쏘가 나왔어? 그럼 서치랑 비교를 해야 되고 뒤에 뭐가 나와 있진 않은지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해 놓은 교재예요. 점수대별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 빈출부터 비빈출까지 싹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법 압축 교재를 회독하셔가지고 해결하는 건데 수능 보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필요가 없겠고요. 보통은 중학생분들이나 공시생분들, 편입생분들이 이러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제가 밑줄을 그어놓진 않았지만 여기 that 같은 것은 어떤 거죠? 접속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분하는 관계사같이 생긴 것으로 분류해가지고 검사를 하셔야겠죠. 일단 보니까 뒤에 he, 주어, died, 동사, 주어, 완전자 동사 나온 거 보니까 문장이 완전하죠. 그럼 접속사네. 그럼 접속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지를 보니까 the news 같은 추상명사 뒤에는
동격 접속사 대시 사용되어서 동격 처리 뉴스를 수식해 줄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옳은 표현이네. 이렇게 짚고 지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세 번째, 구나 절의 수일치라고 되어 있죠. 자, 준동사는 무조건 단수 취급이고요. 명사 절도 무조건 단수 취급인데 제가 관계사 챕터에서 예외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232페이지를 보고 오시면 되겠고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의 경우에는 복수 취급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왜? what은 the, thing, that 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the thing의 줄임말이었다면 단수이겠지만 the things라면 복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what절 전체가 복수 취급되어서 동사에 es가 안 붙는 경우도 있고요. es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es를 붙여주는 편이긴 하나 es를 붙이지 않는다고 해서 틀리진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수일치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what이 주격 관계대명사여서 뒤에 바로 동사가 나왔을 때 얘가 단수 동사라면 what도 단수 취급을 해서 what절 뒤에 있는 동사도 단수 취급을 하는 게 첫 번째 수일치 방법입니다. 두 번째, what절이 나와 있고요. 뒤에 동사가 비동사인데 불완전 자동사인데 뒤에 보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보어가 명사라면 얘가 복수면 얘도 복수 취급, 얘도 단수면 얘도 단수 취급, 이런 식으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도 완벽한 수일치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맹신은 하시면 안 되겠고요. 말 그대로 관념적 수일치 방법입니다. 실제로 독해를 하시다 보면은 이 규칙에 맞게 수일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장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 써가지고 what은 그럼 이건 복수야 단수야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시험 문제 안 나올 거고 학교에서 이런 거 시험 문제를 냈다. 그럼 둘 중 하나입니다. 출제 오류이거나 선생님께서 what절은 복수 취급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what절은 복수 취급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틀린 건 아닙니다. 왜? 원서들을 보다 보면요. 비록 복수 취급 가능하다라고 하는 책들이 훨씬 더 많지만 그러한 교재들조차도 단수 취급하는 게 더 일반적이라고 말을 하고요. 복수 취급하는 건 비격식체에 한한다라고 설명하는 교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이 만약에 what절은 무조건 단수 취급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해서 그 선생님이 멍청한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틀린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은 특정 학파의 정보를 받아들인 것 뿐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의 평가는 선생님의 교수학습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what절을 무조건 단수라고 가르쳤다면 여러분들도 단수로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수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죠? 수능엔 안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안 낼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너무 쫄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가르치신 대로 따라가시면 된다라는 게 중학생분들을 위한 제 조언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ust know grammar for reading인데요. 여기서는 짚을 게 별로 없습니다. 명사는 문장 내에서 주목보 때로는 부사로 사용된다. 뭐 다 아는 거잖아요. 시간 명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다 아는 것들이에요. 명사구의 의미 범위에 주목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그냥 번역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쓸 수 없는 명사가 쓸 수 있는 명사로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말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명사, 특정 단어 하나가 뜻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 뜻일 땐 불가산, 이 뜻일 땐 가산, 이 뜻일 땐 불가산, 이렇게 뜻별로 가산, 불가산이 나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어휘에 따라서는 불가산, 가산 이렇게 둘 다 취급되기도 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튼 특정 명사 iron이면 iron, money면 money 이렇게 단어별로 수일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단어의 뜻에 따라서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가산인지 불가산인지가 나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만 볼게요. Gates made of iron, 철이라고 사용이 되면 셀 수 없는 명사인데 a heated iron, 가열된 다리미로 사용이 될 때는 셀 수 있대요. 뜻부터가 다르니까 가산성 여부도 다르게 판단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명사와 수일치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다뤄보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기를 다시 한번 베끼고 싶지 않으실까 해서 이렇게 페이지들을 모두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